실버꽃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법리그는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과 동일한 문항수 및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마법리그 10 필기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총 35문항입니다. 35문항 중 21문항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이 되는 기준입니다. 정답을 기록할 답안지를 준비해주세요. 한 문제 단위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양만 가득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신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 1.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2. 의존성의 감소. 3.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4.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5.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나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을 인정받는 것은 유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고방지를 위해 억제대를 사용한다. 2.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청결을 위해 목욕을 진행한다. 3. 대상자의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한다. 4.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는 모두 동일한 시간에 한다. 5.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워 빠르게 이동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한다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에서 대상자의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의 사례는 모두 제공자 중심의 요양보호 방법입니다. 1번에서 억제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2번과 4번에서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에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지원합니다. 문제 3. 대상자와 말하기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 2. 대상자가 졸고 있으면 침대에 눕힌다. 3.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다. 4. 봐야 할 것이 있으면 바닥에 놓고 보게 한다. 5. 항상 부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무언가 이야기를 한 후 최소 3초 이상 기다려줘야 한다입니다. 3초 이상 기다려줍니다. 2번에서 대상자가 졸고 있으면 깨운 뒤 말을 시작합니다. 3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도 말을 걸어야 합니다. 4번에서 봐야 할 것이 있으면 눈높이에서 보여주며 말을 합니다. 5번에서 항상 긍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문제 4.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복지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 1. 보호의 원칙. 2. 행복의 원칙. 3. 참여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독립의 원칙.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잠재력 개발과 여가 서비스 이용은 자아실현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1번에서 보호의 원칙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호, 건강보호, 법률적 보호, 시설의 거주 시 인권과 자유의 보장 등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2번에서 행복의 원칙은 없습니다. 3번에서 참여의 원칙은 봉사활동, 사회활동, 지식과 기술 공유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5번에서 독립의 원칙은 일할 기회가 있고 소득이 있으며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문제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일 경우 유효기간은 4년이다. 2.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3.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실시한다. 4. 방문 목욕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입니다. 30일 이내입니다. 1번에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1등급은 4년이고 2등급, 3등급, 4등급은 3년이며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입니다. 2번에서 재가급여는 15%이고 시설급여는 20%입니다. 3번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4번에서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문제 6.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건강증진, 직무향상 교육, 취업. 1.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2. 장기요양요원쉼터. 3. 장기요양요원관리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동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권익 향상을 위한 상담 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문제 7.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을 대행했다. 2. 병원 방문 시 동행하였다. 3. 청소 및 주변 정돈을 했다. 4.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웠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을 대행했다입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으로 정신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번에서 병원 방문은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3번에서 청소 및 주변 정돈, 취사, 세탁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과 5번에서 휠체어 이동, 화장실 이용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문제 8. 다음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공과금 납부. 2. 구강청결 도움. 3. 세탁. 4. 편지대필. 5. 기본동작 훈련.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구강청결 도움입니다. 세면, 머리 감기, 몸 씻기, 몸단장, 구강청결 도움 등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1번에서 공과금 납부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3번에서 세탁, 취사, 청소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에서 편지대필은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서비스입니다. 5번에서 기본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입니다. 문제 9.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동기 유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1.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대상자의 불편감을 경감시켜준다. 2.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 들어주고 지켜준다. 3.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4.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5. 대상자의 맥박, 체온, 혈압 변화 등을 관찰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입니다. 동기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발휘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지식과 기술 습득은 숙련된 수발자 역할입니다. 2번에서 학대, 차별, 소외,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편들어주고 신고하는 것은 옹호자 역할입니다. 3번에서 의사소통은 말벗과 상담자 역할입니다. 5번에서 맥박, 호흡, 체온, 혈압과 심리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관찰자 역할입니다. 문제 10.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가족, 어머니가 걷는 것을 불편해하셔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형편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1.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 2. 저렴한 복지용구를 판매한다. 3. 가족 요양 서비스를 권유한다. 4.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
5. 휠체어 대신 보행 보조차를 사서 준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준다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구매 및 대여 서비스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4번 이외의 사례는 요양보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보기입니다. 문제 1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는 대상자에게 침대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침대 사용 등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 제공, 소방기구 점검,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문제 12. 노인에게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1. 정서적 학대. 2. 자기방임. 3. 경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성적 학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불필요한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문제 13.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학대 관련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 접수, 현장 조사, 피해자 지원. 1. 건강보험공단. 2. 주민센터. 3. 경찰. 4. 병원.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 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 요청 등 노인학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제 14. 업무 내용을 기록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1. 주관적인 의견을 기록한다. 2.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다. 3. 경과보다는 결과 위주로 기록한다. 4.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한다. 5.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법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입니다. 업무 기록은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1번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기록해야 합니다. 2번에서 업무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3번에서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4번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서 기록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합니다.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원칙은 대상자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아버지가 어제부터 치매 증상이 있어요 라고 말하였다. 1.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3.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5.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문제 16.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등을 보여주는 성희롱 행위는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물리적 성희롱. 4. 정신적 성희롱. 5. 시각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성적 혐오감입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에 의해 느끼는 성적 혐오감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의 말에서 느끼는 성적 혐오감입니다. 문제 17. 성적 관계를 회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1. 육체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사회적 성희롱. 5. 위계적 성희롱.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야한 농담, 성적 관계 회유, 성적 정보 유포 등은 모두 말로 하는 성희롱이기 때문에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문제 18.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였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 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몸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도 대상자를 돌보았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균이 살아있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에서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해야 합니다. 3번에서 몸에 감염된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합니다. 4번에서 임신부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3일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회복 후에도 최소 2-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9. 다음 중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지팡이를 사용하며 걷는 편마비 대상자. 2.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당뇨병 대상자. 3.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는 전립선 대상자. 4.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고령의 대상자. 5. 감각이 민감한 대상자.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가 있는 당뇨병 대상자입니다. 영양 부족은 욕창 발생과 심화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욕창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1번, 3번, 4번에서 거동이 가능한 환자이므로 욕창 발생 위험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5번에서 욕창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감각 저하입니다. 감각이 저하되면 압력이나 통증에 대한 감지 능력이 약해집니다. 문제 20.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은 1. 폐결핵. 2. 신부전. 3. 치매. 4. 대상포진. 5. 만성기관지염.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문제 21. 노화에 따른 신경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신경세포 수가 증가한다. 2. 단기 기억은 유지되고 장기 기억은 감퇴된다. 3. 감각이 둔화된다. 4. 정서 조절이 안정적이다. 5.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확대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감각이 둔화된다입니다. 신경세포 수가 감소하면서 감각 정보의 전달이 약해집니다. 1번에서 신경세포 수는 감소합니다. 2번에서 단기 기억은 감퇴합니다. 장기 기억은 유지됩니다. 4번에서 정서 조절이 불안정합니다. 5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문제 22. 녹내장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밝은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 2. 무거운 물건을 든다. 3. 녹내장이 있는 한쪽 눈은 정기검사를 받는다. 4. 고개를 숙인 자세로 독서나 작업을 하지 않는다. 5. 수술을 하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고개를 숙인 자세로 독서나 작업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고개나 허리를 숙이면 안압이 상승하므로 고개를 숙인 자세로 독서 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번에서 어두운 곳에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에서 안압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3번에서 한쪽 눈에 녹내장이 있더라도 두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번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요법 또는 수술을 합니다. 문제 23. 노인성 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난청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 있다. 2.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3. 수술을 통해 청력을 원상태로 복구한다. 4. 난청 대상자와 대화 시 방의 조명은 어둡게 한다. 5. 난청 대상자와 대화 시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2번 보청기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입니다.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입니다. 1번에서 난청은 개선되지 않아요. 3번에서 청력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번에서 조명을 밝게 해야 입모양을 볼 수 있고 시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5번에서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합니다. 문제 24.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수분 섭취량 증가입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 다녀, 다식입니다. 다음 즉 갈증이 자주 생겨 수분 섭취가 증가하고 다뇨 즉 소변 배출량이 많아지며 다식 즉 자주 많이 먹게 되는 현상입니다. 말초 부종은 당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문제 25. 대상자에게 손해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3.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4.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5.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입니다. 손해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는 몸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 26.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불면, 매사 관심 없음, 식욕과 체중 변화, 불안과 초조, 두통과 소화불량 등입니다. 1번에서 불면입니다. 2번에서 증상이 불명확합니다. 3번에서 매사 관심이 없습니다. 4번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감소합니다. 문제 27.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4.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입니다. 선망에 걸리면 진압력이 저하됩니다. 진압력은 시간, 공간, 사람의 인지 능력입니다. 진압력 유지를 위해 가족 사진, 달력 등을 대상자 가까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에서 낯익은 가족들의 방문 횟수를 늘립니다. 2번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지 않아야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환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3번에서 대상자가 익숙한 주변 환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4번에서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합니다. 문제 28. 골다공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햇빛에 나가는 것을 피한다. 2.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3.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을 줄인다. 4.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 고단백 고지방식이를 섭취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칼슘은 몸을 지탱하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1번에서 햇빛은 체내 비타민 D 농도를 높여줍니다. 2번에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은 칼슘과 비타민 D 등의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중은 그 자체로 뼈에 무게를 가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번에서 걷기나 조깅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5번에서 고단백, 고지방 식이는 오히려 골 손실을 촉진하고
칼슘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문제 29.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 가슴이 조이는 흉통이 있다. 3.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입니다.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것은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자꾸 넘어지고 어지럽거나 발음이 분명치 않은 것도 전구 증상입니다. 문제 30.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류 내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여러 가지 만성 질병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입니다. 노인은 많은 약물을 복용합니다. 1번에서 약물 흡수 기능이 떨어지므로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2번에서 약물 흡수가 느립니다. 4번에서 노인은 혈액순환이 활발하지 않아 약물의 배출 과 흡수가 늦습니다. 5번에서 노인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31.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효과를 올리기 위해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한다. 2.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 있는 운동을 권장한다. 3. 추운 겨울에는 마무리 운동을 생략한다. 4. 강한 수준의 운동에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내려 운동을 한다. 5. 혈압이 높은 경우 운동시키지 않는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5번, 혈압이 높은 경우 운동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운동 중 혈압이 상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혈압이 높을 때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에서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옷을 입고 운동합니다. 2번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동작이 있는 운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에서 마무리 운동은 항상 해야 합니다. 4번에서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2. 대상자의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상과 취침 시간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한다. 2. 저녁은 배부를 정도로 충분히 먹게 한다. 3.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낮에 활동을 줄이고 낮잠을 늘린다. 5. 시설에서 옆 사람이 코를 골면 소음 차단 귀마개를 사용하게 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입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이 이완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기상과 취침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번에서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합니다. 4번에서 낮에 낮잠을 줄이고 활동을 하게 합니다. 5번에서 시설에서 옆 사람이 코를 골면 다른 방을 사용하게 합니다. 문제 33.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안전 수칙은 1.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3.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운동한다. 4. 야외 활동 시에는 햇빛을 쬐인다. 5. 현기증이 있으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1번,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신다입니다.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며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도록 합니다. 2번에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체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을 합니다. 4번에서 햇빛을 차단해야 합니다. 5번에서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섭취합니다. 문제 34.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입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은 대상자와 대화하는 경우 익숙한 사물에 대해 대화합니다. 1번에서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2번에서 메시지를 차분하게 천천히 반복합니다. 3번에서 의견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5번에서 목표에 맞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문제 35.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시각장애 2. 운동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을 써주세요. 정답은 3번, 이해력장애입니다. 대화를 해도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